요즘 가정에서 개나 고양이 키우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반려동물을 분양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에 걸리거나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는 피해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이 같은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아픈 강아지를 분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이 태어나고 유통되는 생생한 현장을 문지혜 PD가 잠입 취재했습니다. 반려동물 가구가 점차 늘고 있는 요즘, 크기가 작고 예쁜 강아지가 특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런데 분양을 받은 직후 강아지가 아프거나 죽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까닥까닥거리면서 막 킥킥거리다가 괜찮아? 번식장에서 1차로 강아지를 유통시키는 곳 개 경매장. 경매를 시작하기 전 눈곱과 콧물 자국을 지우느라 분주한 모습인데요. 경매에 나왔던 강아지들 중 상당수가 이상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병든 강아지의 유통이 의심되는 상황. 개 번식장입니다. 불결한 환경 속에서 새끼 강아지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걸 내가 좋아했는데 한 마리 저기 문제야. 너네 가니까 사이가 개를 크게 키우는 건 어렵지만 작게 키우는 건 어렵지. 태어나자마자 죽는 거죠? 평생 좁은 철장에서 새끼 강아지를 낳다가 병들면 버려지는 교배견들. 이렇게 굉장히 도는 행동들이 나오는 거는 정신질환이 생기는 거거든요. 작고 예쁜 강아지의 이면, 강아지 공장입니다. 작년 말, 아이들을 위해 강아지를 분양받았다는 김서연 씨. 깊게 놀거든요. 그런데 분양 직후 강아지가 이상한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킥킥거려요, 강아지가. 이렇게 킥킥거리다가 갑자기 이제 막 몸을 막 떨어요, 이렇게. 그 사람 간지라는 것처럼. 이렇게 막 떨고, 그러다가 눈도 내가 초점이 없어요, 이상하고. 나중에는 막 이렇게 킥킥거리면서 막 이렇게 거품, 막 이렇게 침 막 이렇게 쑥 나오고. 이거요? 분양업체에 문의하자 단순한 저혈당 증상이라는 답을 들었는데요. 하지만 강아지의 발작 증상은 횟수와 시간이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어떡해. 예방접종 맞은 거. 결국 강아지와 함께 동물병원을 찾아간 서연 씨. 여러 검사 끝에 내려진 병명은 간질이었습니다. 강아지의 건강 상태에 대해 분양업체에 알렸지만 계약서 규정에 의하면 아무런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뭐 아니면 대파이든지 그런 식으로. 동물보호법상에 어떻게 돼 있냐면 법적으로 하자고 하면 파브코로나 홍역이 아닌 질병은요, 그게 보상 규정이 없어요. 그냥 확진된다 하더라도 간질로다가 뭐 그렇게 교환해다거나 환불되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민혜용 씨 역시 강아지를 분양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며칠 지나고 이제 좀 잠이 많아지기 시작하더니 처음엔 되게 잘 먹었었거든요. 근데 한 8일쯤 됐나? 갑자기 거품 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품 색깔이 조금 다른 것 같은 거예요. 노랗게? 점점 심해지는 증상 때문에 찾아갔던 병원에서 내린 진단은 파보장염. 혜영 씨는 분양업체를 찾아갔습니다. 데리고 갔는데 거기 샵에서 자기네들은 치료 많이 했다고 그래서 맡겼는데 괜히 맡겼죠. 이거. 분양업체의 말을 믿고 강아지 치료를 맡겼던 민혜영 씨.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강아지가 죽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폐사한 시점은 구입일로부터 15일 이내인 경우가 92%에 달했습니다. 그중 교환이나 환불 등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32.7%로 절반 이상의 소비자가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얘 강아지는 진짜 티컵에 가까운 미니종인데 치아 상태도 보여주고 지금 2달 반? 3개월 가까이 된 건데 이렇게 작다면서 근데 거기 당시에서는 막 건강하고 이래서 전혀 의심 안 했거든요. 되게 적게 나갔어요, 몸무게가 엄청. 그때 380g? 이렇게 작아도 몸이 안 좋고 그럴 수 있는데 자기네들은 그런 강아지들 절대 없다고. 체구가 작아도 건강하다는 업체의 말을 믿고 분양받았던 소비자들. 그런데 강아지가 아프거나 죽는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가게 안을 가득 메운 작은 새끼 강아지들. 그중에는 손바닥 크기의 강아지도 있습니다. 몇 개월 되네요. 2달 미만 막 2달 큰애가 2달이고 아직 어린 아이들이라 면역력이 없다니까 얘네들은. 안녕하세요. 다른 분양업체는 어떨까? 1, 2개월. 잘못했던 기간이 있으면 관리를 잘해야 돼요. 내일까지 병원에 올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업체 역시 사정은 비슷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만약에 애가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거나 조금 많이 좀 밥 먹는 게 좀 이상해져서 장염이 걸린다던가 이러면 이제 파보 코로나 행렬이라는 그 질병이 확 달려들어서 확 퍼질 수가 있는 거죠. 면역력이 없으니까. 면역력이 약해 질병에 취약한 2개월 이전의 강아지가 분양되고 있었습니다. 수액 맞아요. 손님의 눈길이 닿지 않는 가게 뒤편에서 수액까지 맞고 있습니다. 이 강아지들은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 걸까? 아, 여기 파보 생긴 애들이요? 파보가 아니라 여기는 거의 흰눈이에요. 흰눈 애들, 그러니까 살려보려고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아, 진짜 여기 살았어요, 이제 걔? 여기 있는데 이 비싼 게예요, 지금 이게 100만 원짜리가 넘는. 100만 원이 넘어요? 건강이 좋지 못하거나 판매할 수 없는 2개월 미만의 강아지를 소비자에게 분양하는 현장입니다. 면역력이 약한 만큼 판매가 이루어지기 전 이곳에서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도 죽은 애 있어요. 12마리요? 아, 그렇게 많이 죽어요? 분양업체에서 받는 강아지들이 아프거나 폐사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최근에는 가정견 분양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데요. 그 카페에서 강아지를 이제 입양을 하고 싶다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업체한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 업체는 다른 업체랑 다르게 자기네들은 이제 가정 위탁견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했었거든요. 가정견이라 건강할 거라고 믿었던 김유빈 씨. 하지만 분양 후 4일 만에 코로나 진단을 받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증상들이 나아갈 때쯤 이번에는 파보장염에 걸렸습니다. 다행히 강아지의 병은 완쾌됐지만 치료비로만 130만 원을 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분양 당시 강아지 배에 무언가 적혀 있었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까 강아지 배에 숫자가 써져 있었어요. 이렇게 21년 숫자였는데 이 아이 이렇게 물어봤죠. 그래서 전화로 생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계약서 있는 생일이랑 이 아이 배에 써있는 숫자랑 전혀 다른 숫자여가지고. 근데 이렇게 잘 자라주고. 배에 적힌 숫자에 의구심이 든 유빈 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그곳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SNS에다가 올려봤거든요. 이 아이 배가 이렇게 써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모든 사람들이 입 맞추듯이 경매견이다. 실제로 인터넷 게시판에는 가정견을 분양한다는 업체들의 글이 줄을 잇고 있었는데요. 대부분 강아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사진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건강한 가정견이라는 내용입니다. 글을 올린 업체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혹시 그 하얀색 포메라니언 아직도 분양되고 있나요? 예, 분양 중이에요. 혹시요, 이 모견 있으신가요? 모견이 저희 손님 강아지라 손님 집에 있죠. 그럼 가정견인 건가요? 손님 강아지랑. 그렇죠. 가정에서 살다 왔으니까 가정견이죠. 가정견을 위탁 분양해준다는 업체를 찾았습니다. 가게의 내부는 다른 분양업체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어디 있어요? 가정견. 먼저 아빠 개를 보여주는데요. 엄마 개에 대해서도 물어봤습니다. 털 많다. 사진 속 새끼 강아지의 모습과 얼굴이 다른 것에 대해 묻자 한 달 전 사진이라 차이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의 배에도 숫자가 발견됐습니다. 이 배 숫자는 뭐예요? 저희가 아침에 검진해 놓을 거예요. 아, 검진 숫자. 가정견으로 분양되고 있는 강아지들. 배에 적힌 숫자의 정체는 무엇일까? 강아지 경매가 이루어진다는 경매장을 찾았습니다. 경매에 붙일 개를 가지고 온 사람들로 북적이는 경매장 내부. 강아지에 대한 간단한 정보를 적는 것으로 접수가 이뤄집니다. 접수를 한 순서대로 숫자가 매겨진 강아지들. 강아지들의 눈곱이나 콧물 자국까지 꼼꼼하게 씻어서 경매를 준비합니다. 이어서 배에 숫자를 적습니다. 가정견으로 분양한 강아지의 배에 적혀있던 그 숫자들과 똑같습니다. 지금은 없어. 없어요. 수의사는 없어, 지금. 인공강아지 사이즈가 좀 작은데 얘는 굉장히 예뻐요. 그냥 보람 크고 사이즈가 작아요. 나중에 암강아지랑 60만 원, 60만 원. 전문가의 건강 검진도 없이 시작된 경매. 오로지 경매사의 설명만이 강아지의 건강 상태를 알려줍니다. 경매에서 강아지를 낙찰받자마자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그런데 살펴보던 강아지를 다시 접수처로 가져갑니다. 낙찰을 받은 후 이상 증상이 발견돼 현장에서 반품된 강아지들입니다. 경매장에는 온갖 농장의 그 강아지들이 다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질병 감염이 그 안에서 또 그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이고, 또 실제로 이제 그 아픈 강아지들도 분명히 거기에 올 텐데, 그런 걸 1차적으로 좀 경매장에서 이렇게 진단하고 판단해서 좀 그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은 전혀 못하니까. 경매장 한켠에 쌓여있는 강아지 박스에는 반품 원인이 적혀 있습니다. 피부에 각질 증상이 나타난 강아지부터 콧물과 탈장, 배꼽 기형이 있는 강아지까지. 반품의 이유도 다양합니다.
그래요? 발가락 개수를 확인한 후 다시 강아지를 박스에 넣는 번식장 관계자. 그런데 이상 증상이 발견된 강아지 중 일부는 저렴한 가격으로 재경매가 이루어집니다. 재경매에서 이 반품 강아지는 낙찰됐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 증상이 보이는 강아지도 낙찰됩니다. 경매장에서 그 불법 번식장을 더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경매장에서 경매할 때 합법적인 그 경로를 통해서 나온 강아지들만 거기서 경매를 해야 되는데 모든 불법 번식장을 다 거기서 그 경매를 통해서 다 공급을 하니까 뭐 결국은 경매장이 불법의 온상의 역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이 좋지 않은 강아지들을 낙찰받은 후 어떻게 하는 걸까? 제작진은 분양업체 근무 경험이 있는 제보자로부터 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줄 알고 경매가 끝나고 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아픈 개들을 팔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뭐 거의 죽기 직전 애들 눈곱 때문에 눈이 붙어가지고 눈도 잘 안 떠지는 애들 그런 애들을 사장님이 사와요. 완전 떨이값에 박스 같은 데다가 넣어놓고 계속 혈청이랑 뭐 사료 녹인 거 막 억지로 먹이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걔가 살면 비싸게 파는 거고 못 살면 그냥 신문지에 싸가지고 버려요. 지난해 말 150만 원을 주고 강아지를 분양받았다는 조영민 씨. 근데 다 자는 사진밖에 없어요. 아파서.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지만 강아지가 마음에 들어 영민 씨는 분양을 결심했는데요. 그런데 분양 직후부터 강아지가 조금 이상했다고 합니다. 코 흘리는 거는 이거 더 심한 것 같아요. 첫날 데리고 온 날부터 이제 캑캑거리면서 계속 기침했고 둘째 날, 셋째 날부터는 뭐 혈변이 아니라 그냥 피의 변이 조금 섞여 있다라고 표현해야 되는 게 맞을 정도로 그냥 혀를 누는 거예요. 계속되는 치료에도 나아지지 않은 호흡기 질환으로 강아지는 분양받은 후 12일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폐 전체가 80% 이상 세균으로 감염되어 재기능을 하지 못했던 것인데요. 결국에는 감염된 개체가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서 주로 많이 발병이 되게 됩니다. 분양자에게 분양되기 전에 이미 질병에 감염되어 있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아셨겠죠. 사실. 왜냐하면 기침이나 콧물이나 그런 게 육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셨을 거예요. 분양되기 전 사육 환경은 어떤 상태일까? 제작진이 직접 번식장을 찾았습니다. 사진도 못 찍고 그래갖고 내가 직접 하는 거를 개들에게 잔반을 급여하고 있는 번식장. 좁은 우리 안에는 개가 가득합니다. 이 안에는 난장판이에요. 저 밑에가 다 시멘트 바닥이에요? 아니에요? 아, 진흙? 아, 그럼 진흙이랑 똥이랑 막 다 섞인 거네요. 냄새가 엄청 나네요, 여기. 냄새. 예, 세요, 굉장히. 흙과 분뇨가 털에 엉겨붙어 얼굴조차 알아보기 힘든 상태. 언제 씻었는지 가늠하기 힘든 잔반 급여통 옆으로 쥐가 지나갑니다. 내가 좋아해서 했지만 걔 학대하는 사람 좋겠어요. 걔를 내가 좋아했는데 꼭 먹고 살려니까 걔를 많이 키우게 했어요. 학대하는 사람은 학대인 거야. 걔 빨리 죽었어요.
일반 개들 사이에 임신한 개도 보입니다. 그러나 위생 상태는 똑같이 열악합니다. 그 임신견을 그냥 더 별도로 따로 관리할 데가 없어서 장소가 없어갖고 임신견을 그냥 짬밥 내린다고요. 배부를 때까지. 그래서 꽤 약한 경우가 많아요. 태어나자마자 죽은 거죠? 이상하다. 죽은 건 어떻게 해요? 아, 이 안에다가? 꽉 채우고 모자라가지고 강아지가 150마리 같은 게 있잖아요. 워낙 개가 많잖아요. 비위생적인 환경과 건강하지 못한 어미개에게서 태어난 새끼 강아지들. 쉽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출산이 목적인 번식개들은 임신율이 떨어지면 도태됩니다. 1년에 2번이에요. 근데 1년에 2번 나는 애가 있고 1년에 한 번 나는 애가 있고 그래요. 1년에 한 번씩 오는 개들은 엄청 출산 횟수가 다른 개를 구별하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작은 몸을 금방 하네. 작은 몸을 손을 이렇게 들보면 작은 안에 큰 애가 있고 작은 애가 있어. 작은 애는 새끼 금방이야. 임신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배를 시도합니다.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교배는 쉽지. 뭐 어떤 게든지 사이즈도 안 맞으면 들어서라도 교배하면 되니까 인공수정도 하고 스키에다가 꿰매놨어 인공수정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친이 기본적으로 해요. 근친하고 원친하고 개가 하나도 안 닮아. 근친에 폐행이 없어. 선천적으로 기형을 가진 강아지들이 많은데 전문가는 그 원인을 근친 교배에서 찾습니다. 번식업자 내지는 이런 그 교배를 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심지어는 고조 할아버지 개를 계속 가지고 그 하다 보니까 극근친이 되게 되면은 뭐 눈에 문제가 온다든지 코가 제대로 없다든지 또 입이 뭐 삐뚤어진다든지 꼬리가 뭐 갑작스럽게 뭐 이상하게 기형화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 있어요. 인형처럼 예쁜 강아지를 생산할 목적으로 예쁜 개들 간의 근친 교배를 통해 새끼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작은 개를 만들기 위해 잔인한 방법들도 동원됩니다. 작게 키우려고. 여러 마리 젖을 물려야 영양이 가니까 사이즈가 다 젖 상태에 가있어. 개를 크게 키우는 건 어렵지만 작게 키우는 건 엄청 싫어. 엄마는 5kg, 엄마는 몸이 뚝뚝한 4.5kg 나가서 4kg 넘는 개입니다. 새끼는 6kg. 그러니까 큰 스탠다드 푸드는 토이푸드까지 출산을 앞둔 임신견과 갓 태어난 새끼들이 모여있는 번식장 내부. 이곳에서 태어난 새끼 강아지들은 얼마 만에 어미 곁을 떠나게 될까? (23일이면) 좀 물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쭉 먹기 시작하면 팔겠어요. 아, 23일쯤 돼서부터. 태어난 지 채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어미 곁을 떠나는 새끼 강아지들. 동네장에 한 35일에서 33일이요? 35일 그냥 키워. 아, 35일? 이렇게 큰 개들 있잖아. 쭉 크면 싸니까 한 달이면 나가는 거야. 크면 무조건 싸. 불결한 환경 속에 영업 중인 개 번식장들. 이들은 대부분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농장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미신고 번식장은 약 200여 개. 그중에는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현재 약 3천여 개로 추정되는 전국의 번식장 중 신고가 이루어진 곳은 91곳뿐입니다.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저희도 사실 이제 워낙 이제 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신고 들어오는 것들을 이제 나가서
보고 하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보려 그러면 일단은 그 자료나 이런 걸 해가지고 봐야 되고 또 내부적으로 또 법적인 검토도 해야 되고 하는데 혼자 이제 그 단속 담당자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도 현장 나갈 것도 좀 많고. 제작진은 한 시민단체의 협조를 받아 미신고 번식장에 대한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번식장에 들어서자마자 연신 다리에 상처를 핥고 있는 강아지가 보입니다. 백내장으로 시력을 거의 상실한 눈. 이빨 상태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제대로 앞이 보이지 않으면서도 본능적으로 사람의 손길에 반응하는 강아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정신병에 걸린 개도 있습니다. 보는 행동들이 나오는 거는 오랜 시간 좁은 공간 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정신질환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니면 이런 통증을 계속 자극하는 쉽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루 종일 계속 무한 반복이 돼요. 번식장을 둘러보던 중 한켠에서 발견된 수많은 약병들. 난산일 때 쓰는 분만 촉진제입니다. 번식장에서는 사실 너무 많은 분만이 이루어지다 보면 자궁에 이제 근무력증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자궁 수축이 다른 그 정상적인 아이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약물의 도움을 가져서 아마 조금 더 수월하게 분만을 유도시켰던 것 같습니다. 어미개들은 잦은 임신과 출산으로 생식기 계통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자궁 쪽에 염증이 좀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농성으로 세포 주변이 오염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자궁 충농증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교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면 방치되고 버려지는 것은 수컷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은 현실적인 건지는 좀 수컷 같은 경우는 아기가 워낙에 건강해야지 그런 어떤 제대로 능력도 있는 건데 그런 거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쪽에서는 너무 발표에 대상일 것 같아요. 치료에 대한 사업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대로 방치하는 거예요. 사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도 갖추어지지 않은 이곳에 병든 강아지들이 많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번식장 문제만큼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계속 문제 제기가 되면서 다 개선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법이 있어도 정말 법도 제대로 그 관리 감독도 제대로 안 되고 법도 지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개선이 좀 전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서 이 부분은 정말 그 정부가 전향적으로 그 좀 대응을 해서 다 그 불법 번식업자들이 더 이상 자리를 설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계부처는 어떤 입장일까요? 이거 지자체가 담당자들이 계신데 대부분 약간 방역 업무와 같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제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법안 개정안을 지금 현장을 영업장에 이런 걸 단속 가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미리 좀 보완하려고 하고 있고요. 반려동물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판매에 이르기까지 관련 산업 전반에 만연한 문제의 바탕에는 작은 개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있습니다. 머리를 짧고 눈 크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고 나도 10년 걸린다. 필요 없는 게도 많아요. 버려야 될 것도 엄청 많아요. 실험견이니까. 그 중에 훌륭한 게 한두 마리 뽑기에서 다 튀는 거야. 정규 한 마리를 뽑기 위해서 우리나라 와가지고 다르잖아요. 한마리 벌써 유행 딴 거 하고 있어. 조금만 커도 얘는 좀 너무 크다 이러면서 안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크면 클수록 팔기도 힘들고 가격도 내려가고. 소형견과 중형견, 그리고 대형견을 고르게 선호하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우리나라는 소형견에 대한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애견센터도 문제지만은 강아지를 찾는 사람도 문제예요. 소비자들도. 애견가들이 보면은 이렇게 똑같은 강아지, 3개월짜리 강아지, 2개월짜리 강아지, 한 달짜리 강아지 이렇게 놔두면요. 작은 강아지를 너무 선호해요. 어리고 작은 거
너무 선호하다 보니까 자꾸 그냥 이상한 강아지들 자꾸 갖다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소비, 수요와 공급 원칙에 의해서 찾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갖다 준다 이 말이죠. 새가 종이 반려동물 관련 산업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반려동물이라고 하면서 진정으로 이들을 반려의 대상으로 생각하는지 그 의미를 다시금 새겨보아야겠습니다. (1년) 반 전에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에서는 반려동물 문제에 대해서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관련 업계는 변함이 없고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 당국은 소 닭 보듯 손 놓고 있을 뿐입니다. 장난감이라는 반생명적 용어인 애완동물 대신 반려동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강아지나 고양이를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업자들의 반생명적인 행태도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사람들도 작고 예쁜 강아지에 집착하기보다는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란 강아지인지 꼼꼼히 감시하는 자세를 먼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유익하게 보셨나요? 문제가 있으면 확실하게 고발하고 소비자에게 유용한 정보는 더욱 똑소리 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똑똑한 소비자가 세상을